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스입니다. 수학스님이고요. 이름은 손영곤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드릴 강좌 요 중입니다. 요 중이 수학 2021년 3월 수능 정규반 요 강좌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재수반 정규 강좌를 하던 강사고요. 메가스터디, 청솔학원, 하이퍼학원, 이토스 247학원 등에서 이제 재수 정규반 수업을 했고, 지금은 이토스 247학원 한 지점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수반 운영 원장이고요. 동탄 명인학원에서는 4년째 고3 정규반 진행하고 있고, 세마고반, 고1, 고2 내신반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탄명인학원에서 긴 수업을 길게 한 4, 5년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동탄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동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기 싫어서 주말에 항상 동탄명인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겨울부터 고3 수업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반 진행을 하고 있었고, 윈터스쿨과는 별개로 수능 정규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겨울방학 동안에는 기본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한번 다 돌렸고, 이과는 미적분을 1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강의는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커리큘럼 적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전과목이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전과목이 다 개설되어 있고, 제 수업의 모토는 대치동에 가고 싶고 대치동에 가는 것도 참 좋지만 대치동에 갈 필요 없는 수업을 하겠다. 이걸 지금 목표로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간단하게 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토요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토요일 날 수업은 수1과 수2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1월 달에 1월에서 2월까지 수1을 진행을 한번 완료를 했고요. 지금 수2를 극한까지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을 3월에 진행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적분을 3월 25일 학평 볼 때까지 미분 적분 수능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원 수투는 진도로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수시로 간다 하더라도 최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정시로 가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능 강의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강의를 이때 수원 수투 또 수원 수투 수원 수투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1회차이기 때문에 이때는 1회차 끝날 때까지는 기출 중심으로 갑니다. 해서 3월 달까지 한번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6월에는 중요한 일 있죠. 6월에 모평이 있습니다. 모평 때까지는 사정 문제 주로,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오답, 쉽던 어렵던 함정 문제도 오답,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7월부터는 N제와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이렇게 순서대로 수원 한 번, 수투 한 번, 수원 한 번, 수투 한 번. 뭐 진도가 밀리는 단원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룬 이슈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계속 순환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수능 때까지 최소 3번 정도를 반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이때도 사실 기출 한 번 더 보면 돼요. 기출 2회차. 그 다음에 4점짜리도 주 4점짜리는 기출이기도 하지만 또 변형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4점짜리와 기출 2회를 하면서 심화까지 일단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강의를 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정리 강의를 하겠죠. 9월 달부터는 7월 달부터는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를 토요일 시간에는 계속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일요일 수업이요.
뭐 문이과가 나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이죠. 확통과 미적분. 이거는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기출과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 문제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대략 요거는 7월까지 해서 1회 완료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학생들이 내신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신 진도에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내내 내신 진도 나가잖아요. 그럼 그 진도에 맞추어서 내신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출 문제도 같이 풀고, 그래서 수능 준비, 내신 준비 같이 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학교 내신들 시험지를 보시면 특히 1학기 때 3학 1학기 때 내신 시험지에는 기출 문제, 변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보통 한 75점까지는 그냥 기본 문제가 나오겠지만 75부터 100점 사이의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풀 줄 알아야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험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출 문제는 풀어낸다 이렇게 보고,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미적분은 한 번을 돌립니다. 학교 진도에 맞추어서 한 번을 돌릴 예정입니다. 확통도 마찬가지로요. 확통도 기출 문제가 뭐 많이 있는데 이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달 모의고사 범위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극한까지 나오고요. 확통은 경우의 수까지만 나옵니다. 그럼 그 3월 우리가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를 반복시켜서 완전히 마스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따라가면 1학기 마쳤을 때쯤에는 수원 수투는 한 2번, 그 다음에 미적분 확통은 선택자들은 한 번 정도 기출 문제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부분은 사실 7월 이후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트렌드가 있겠죠. 6월 달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반영을 해서 심화로 나갈 건데,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설명회 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일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7월 달까지,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의 커리는 수원수투 2번, 확통 미적은 1번, 기출 문제 다 풀고 변별력 문제 풀고 오답까지 고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거기 교재랑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이 수업 중에도 워크북 나가는 거와 함께 수능 특강도 다 같이 풀리고요. 일단 고3들이 해야 될 필수적인 문제들은 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한 번을 다 보는데 킬러 문제 가지고 시간을 무전장 소비하는 그런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칠판 다 쓰네요. 저기 써야 되겠다. 네. 일단 수학은 30문항 나옵니다. 그 중에 1번부터 22번까지는 수원, 수투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려고 그러면 수원, 수투가 훨씬 더 많아요. 선택 과목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 과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킬러 문항 3개가 나오는데 21번하고 22번하고 30번하고 이렇게 3개 나옵니다. 수원, 수투, 요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제시한 예비평가 기준이에요. 예비평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선택 과목이죠. 제가 풀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공통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택 과목보다는. 근데 그건 모릅니다. 아까 제가 추세를 또 분석을 해서 수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더 제일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원래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본 시험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추세를 보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요거는 참고입니다. 참고.
2에서 3점 17문항 4점 일반 10문항 킬러 3문항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거든요. 수학 시험이요. 2점, 3점은 쉽게 말하면 센입니다. 센 수준이에요. 다 맞추면 몇 점 나옵니까? 48점 나와요. 4점짜리 일반이 애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기출문제 수준이에요. 그 기출문제 다 맞추면 몇 점 나와요? 88점 나오거든요. 88점 나오면 적어도 2등급 아니면 재수점 1등급 나와요.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킬러 문제 헤어 말아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선택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르치면서 넌 해라. 너는 그냥 기출문제 킬러 문제는 이해만 하고 준킬러에 집중해라. 이런 거를 다 지정을 해줍니다.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전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수학도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할 때마다 아이들 점검을 합니다. 물론 킬러 문제 하는 게 좋아요. 도전하자. 하지만 점수대가 70점대에 머물러 있는 아이라면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시간 낭비하느니 위에 거 해가지고 80점 넘기는 게 훨씬 좋고요. 지금 88점을 항상 넘으면 킬러 해야 되고요. 그거는 애들마다 다릅니다. 그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을 할 땐 주로 어디다 맞추느냐? 제가 수업 맞추는 포인트는 이거 중에서 고난이도. 소위 말하는 준킬러라고 하죠. 준킬러. 문항번호로 보면 21번이 아닌 그 앞에 거 20번, 19번. 30번이 아닌 29번, 28번. 요게 한 4개 정도 되는데 요거 싹 다 맞추고 실수 안 하면은 2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 그게 일단 목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으면은 킬러도 맞추자. 요게 제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목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가 한 2등급 나온다, 3등급 나온다 하다가 수능을 딱 보면 2등급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과에서 선배들이나 첫째 아이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능 문제의 난이도는 평가원보다 별반 어렵지 않아요. 근데 표현 방법이 좀 바뀌고 그리고 전부 다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교수님들 보고 출제를 하라고 하면 기출문제의 유형은 다 빼버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시험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펼쳐보면 한참 읽어보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난이도긴 해요. 다만 애들은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봤던 문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훈련이 돼 있어서 수능장에 가서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쓱쓱 안 풀려요. 그러면 일단 처음 보는 문제는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문제는 같은 난이도도 어렵게 느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수능장이죠. 멘탈이 흔들흔들 하겠죠. 그래서 괜시리 2개씩 더 틀립니다. 그게 제일 망하는 이유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응시자의 비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가 나누어져 있고 시험 자체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다 하다가 한 9월 달쯤 되면 나영으로 도망가 버리면 가형이 줄어요. 도망가는 놈들은 다 아래쪽 애들이죠. 근데 7월 달쯤 되면 내 대학이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도전하는 반수생이 있어요. 걔네들이 누구냐면은 의대 갈래요 하는 애들이 많아요. 한 5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걔네들이 대거 위에서 투입돼 버리면은 고3 전체적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평소보다 실수 하나 더 해서 한 등급 떨어지고 무지막지한 놈들이 위를 차지해 버리니까 또 한 등급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나오던 애가 5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 공부 안 했지? 너 왜 그렇게 써? 네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원래는 이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그거는 이제 변수고 우리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7월 달까지 기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8월부터는요. 문제가 좀 차별성 있는 조금의 심화 과정을 담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그게 킬러가 아닙니다. 킬러 푸는 게 아니라 4점짜리를 좀 더 어렵게 내서 다양하게 내고 처음 보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떤 시험지를 보더라도 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훈련, 담금질이죠.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업은 7월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제가 하는 이제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좀 비효율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9월 넘어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무진장 봅니다. 모의고사를 풀어 제껴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말인데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보면서 문제집 안 푸는 거는 막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100분 동안 30개를 풀면 이거 센이잖아요. 센을 17개씩 풀고 결국 여기서 모의고사 때 집중하는 문제는 한 5개 되는데 한 4개 틀리잖아요. 그러면 실수했네? 야 이거 신기한데? 한번 킬러 문제 안 하니까 100분을 풀고 나서 대책임질에서 자기한테 남기는 문제 하나 아니면 2개 한두 문제 풀려고 100분씩 소비하는 건데 애들이 그 매일 풀어 제끼고 있어요. 자기 위안이죠. 불안하니까. 나는 얼마 정도 나올까? 한번 시험 보면 88점 나왔거든요. 그래 좀 부족하구나 하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 좋을 텐데 한 이틀 있다 나는 몇 점 나올까? 또 시험 봐요. 그리고 공부해야지 하고 뭐 국어 영어 한참 하다 지겨우니까 수학 모의고사 하나 더 보자. 모의고사만 보는 건 실력이 안 늡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할 때도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할 때도 기출문제와 변별력 문제와 엔제를 섞어서 문제집을 새로 만들어서 계속 워크북으로 문제를 풀게 합니다. 단원별로 정리하고 단지고 처음 보는 문제 익숙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재수반 같은 데 가지고 수년 동안 담금질 해가지고 애들 상태를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애들이 왜 망하는지를 좀 아는 사람한테 맡기시면은 그런 이제 불상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킬러 문제를 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4점짜리를 안정적으로 맞추어서 적어도 3 나오던 애가 수능을 봐도 3을 확실하게는 받게 하는 그런 수업을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오르면 더 좋고 이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수학은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면 계속 성적 오른 겁니다.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애들이 과정에 충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수능장에 가서 1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향 제시를 잘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입시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지도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하 수업이요. 기하 수업은 근처 학교에서 기하 수업을 선택 과목으로 학교 내신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초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1회 돌리는 강의를 화요일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원수 부합하면서 개설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화요일 정도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 다 드렸고요. 네. 네네. 네. 하나는 4시까지, 하나는 3시부터인데. 네네. 그게 수원수투랑 그다음 반이 배웠던 내용들을 그 1테스트를 진행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테스트 시간이고 어차피 그 애들 어차피 이제 다 별도의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테스트 볼 때 반반 나누어서 다 채점하고 해설까지 다 합니다. 내신이 이제 이 미적분 아까 말씀드린 미적분 수업이죠. 지금 고3 내신 과목으로 하려는 예정이 되는 과목들이 미적분이랑 기하인데 확동도 내신이에요? 확동을 해서 확동 수업을 할 때 그 4점짜리 평균 수업을 하게 되면은 확동은 뭐 내신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한테 뭐 센이나 수능 특강을 과제로 풀리는 식으로 해서 채점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확동은 그리고 좀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내신하고 크게 변별력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일단 뭐 다 가르치신다고 보면 다 가르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은 약간 다르긴 한데 확통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확통도 1회 돌아갑니다. 7월 달까지 1회 완료하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 밖에서 한 1시까지 대기하겠습니다. 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 뭐 제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